다음날 양과가 대청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곽부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무시 형제도 옆에서 고개를 내밀고 양과를 바라보고 있었다. 양과는 웃음을 참으며 곽부에게 다가갔다. 날 찾는 거니? 응, 나랑 같이 산책하러 가요. 그동안 어디서 뭘 하며 지냈는지 듣고 싶어요. 그 말에 양과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으며 또 할 수 있다 한들 어찌 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문을 나섰다. 그 뒤를 무시 형제가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다. 곽부는 두 사람이 따라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양과에게 끊임없이 이것저것 질문을 해댔다. 양과는 중양궁에 갈 때 곽정이 어떻게 도사들을 물리쳤으며 자기가 어떻게 녹청독을 혼내주었는지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만 골라서 이리저리 살을 붙여가며 들려주었다. 곽부는 양과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이 천천히 걸으며 버드나무 밑을 지날 때쯤 갑자기 곽부가 걸음을 멈추더니 무시 형제를 손짓으로 불렀다. 그러고는 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길 봐요. 봉법을 가르치러 가시나 봐요. 곽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황룡이 늙은 거지 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손에 봉을 들고 있었다. 그걸 보고 무수문이 중얼거렸다. 노장로는 참 멍청한가 봐. 타구봉법을 배우기 시작한 게 언젠데 아직도 제대로 익히질 못하다니. 타구봉법이라는 무수문의 말에 양과는 깜짝 놀랐으나 내색하지 않은 채 마치 풍경을 감상하기라도 하듯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무도뉴가 곽부에게 물었다. 노장로는 어떻게 사모님 눈에 들어 방주 자리를 물려받는 거야? 그러자 곽부가 웃으며 답했다. 요 몇 년 동안 엄마는 방주 직위만 가지고 계셨지 방내의 실제 사무는 노유각 장로가 다 맡아 처리해왔잖아요. 그래서 괜히 직위만 가지고 있느니 노장로에게 정식으로 방주 자리를 물려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노장로가 타구봉법을 완전히 익히면 정식으로 방주 자리를 물려주실 거예요. 무수문이 물었다. 넌 타구봉법을 본 적 있니? 그러자 곽부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이참에 우리 타구봉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래 훔쳐보러 갈래요? 곽부의 말에 무수문이 박수를 치며 찬성했으나 신중한 무도뉴는 고개를 저었다. 무공을 훔쳐보자는 거야. 그러다 들키면 사모님께 크게 야단 맞을 텐데. 그러나 곽부는 이미 무수문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몰래 배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는 건데 뭐 어때요? 우리가 본다고 타구봉법을 배울 수나 있겠어요? 어제 서재에서 몰래 엿듣다 들켰을 때도 별로 야단 맞지 않았잖아요. 오빤 겁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 말에 무도뉴도 곽부의 뒤를 따르며 함께 가겠다고 했다. 양과 오빠. 오빠도 우리랑 같이 가요. 양과는 관심 없는 듯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곽부가 부르자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그래, 가자.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 오빤 알 것 없어요. 그냥 우릴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자 무도뉴가 끼어들었다. 뭐야, 뭐하러 데려가? 봐도 모를 뿐더러 혹시 둔하게 행동해서 사모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에 곽부가 웃으며 답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잘 지킬 테니. 오빠 둘이서 먼저 가세요. 내가 양과 오빠를 데리고 뒤를 따를게요. 넷이 같이 움직이면 발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거예요. 무시 형제는 둘이서 앞장을 선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지만 곽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먼저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름길로 먼저 가서 나무 밑에 숨어요. 모두 엄마가 눈치채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무시 형제는 고개를 끄덕인 후 발걸음을 재촉했다. 양과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곽부를 따라가는 척했다. 그렇게 평소 황룡이 노유각에게 봉법을 가르치는 장소에 도착해보니 무시 형제는 이미 나무 위에 올라앉아 사방을 살피고 있었다. 곽부가 먼저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양과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엄마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자 무수문이 서쪽을 가리키며 역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장로는 저쪽에서 봉법을 연습하고 있고 사모님은 사부님과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셨어. 곽부는 어머니 황룡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많이 무서워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근처에 와 있다는 말을 듣자 약간 불안해졌다. 그리고 노유각이 봉법을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았다. 저게 타구봉법이에요? 아마 그런가 봐. 곽부는 다시 한번 주에 깊게 바라보았지만 지루하기만 할 뿐 평범하기 짝이 없었다. 노장로가 잘 못해서 그런가 재미가 없네요. 우리 그냥 가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양과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어린 계집애가 뭘 안다고 큰소리치기는. 무시 형제는 평소 곽부의 말이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기에 이번에도 곽부가 가자고 하니 곧 나무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그때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더니 곽정 부부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물론 혼인은 인륜지대사인데 부의 혼인 문제를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어. 과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 사소한 말썽을 부리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전진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꼭 과의 잘못만은 아닌 듯하니 생각을 좀 해보자고. 곽정의 말에 황용이 대꾸했다. 전진교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부친들 사이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양과는 보면 볼수록 제 아비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어찌 부를 그 아이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듣고 양과 곽부, 무시 형제는 모두 깜짝 놀랐다. 네 사람 모두 곽정과 양과의 부모 사이에 무언가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곽정이 딸을 양과에게 시집 보낼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곽정의 말은 네 사람 모두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넷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겨우 짓누른 채 곽정과 황용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양강 아우가 어쩌다 금국의 왕부에서 나쁜 무리의 손에 자라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지 만약 어려서부터 양철심 숙부의 손에서 자랐다면 결코 그리 되지는 않았을 거야. 곽정의 말에 황용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야 물론 그렇겠지요. 황용의 목소리는 매우 무거웠다. 양과는 원래 자신의 출생 배경이나 부모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것도 타인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셨고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머니조차 양과에게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쁜 무리의 손에서 자랐다느니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느니 하는 말을 듣자 머리가 멍해지고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곽부는 양과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혹시 저러다 나무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닌지 은근히 걱정되었다. 곽정과 황용은 나무를 등진 채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곽정이 황용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요즘 둘째 아이를 가져서인지 몸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아. 개방의 일은 어서 빨리 노장로에게 맡기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둘째를 가졌다는 말에 곽부는 좋아서 얼굴이 환해졌다. 개방의 일은 걱정 없어요. 다만 부의 혼사가 마음에 걸릴 따름이에요. 그러자 곽정이 대답했다. 전진교가 양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니 이렇게 된 김에 내가 한번 잘 가르쳐 보겠어. 내 보기에 양과는 아주 총명한 아이야. 내가 가진 무공을 모두 전수해주면 양강아우에게 의형제로서 도리를 다한 셈이 되겠지. 그 말에 양과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과가 너무 영리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글만 가르치고 무공을 전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양과가 자라서 의협심 강하고 바른 남자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양과가 무공을 전혀 할 줄 모르고 바르게 자라준다면 우리 부를 시집 보내도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역시 생각이 깊군. 그러나 우리 부처럼 고집세고 무공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아이가 평생 글만 아는 백면서생과 산다면 행복할 수 있겠어? 부가 그런 남편을 따르고 존중하겠느냐 말이야. 그 말에 황용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골치 아픈 문제예요. 과의 일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수문이와 도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 보기에는 수문이와 도뉴 중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곽부와 무시 형제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양과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곽정의 평가를 듣고 싶었다. 곽정은 한숨을 내쉬더니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둘 다 좋은 아이들이고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 그러나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진짜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겠어? 부가 아직 어리니 몇 년 후에 다시 논의해보자고. 그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릴지도 모르잖아. 그보다 요즘 당신 호흡이 고르지 않아 걱정이야. 노장로에게 봉법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난 과를 찾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 곽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황용은 그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후 노유각에게 돌아가 계속해서 봉법을 지도했다. 노유각은 이미 36노의 타구 봉법을 모두 배웠다. 다만 그 절묘한 기술을 아직 숙련되게 익히지 못했을 뿐이었다. 황용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타구봉법의 각 초식은 과연 신기하고 심오했다. 구양봉처럼 무공이 대단한 사람조차 타구봉법의 초식 하나를 풀어내는데 그토록 긴 시간을 고민하고 또 머리가 하얗게 새지 않았던가. 황용은 한 달에 걸쳐서 모든 초식을 노유각에게 전수해 주었다. 지금은 구결과 각 초식의 변화를 가르치는 중이었다. 구결과 각 초식의 변화를 얼마나 잘 조화시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느냐가 타구봉법의 위력을 결정짓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자질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이었다. 곽부와 무씨 형제는 봉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고 들어도 그 이치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곽부는 몇 번이나 그만 내려가고 싶었지만 행여 황용에게 들킬까 두려워 어서 빨리 두 사람이 무공 연습을 마치고 산을 내려가기만을 기다렸다. 사실 황용은 오늘 영웅대연이 열리기 전에 노유각에게 방주 자리를 물려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방규에 따라 어떻게든 오늘 안에 모든 구결을 전수해 주어야만 했다. 숙련되게 익히지는 못할지라도 우선 모두 알려주어야만 했는데 노유각은 나이가 많은 데다 자질이 뛰어나지 못해 자꾸만 잊어버렸다. 황용이 수도 없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려주었지만 노유각은 여전히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다행히 황용은 15살 때부터 곽정과 가까이 지내왔기 때문에 아둔한 사람을 상대하는데 매우 익숙했다. 그래서 노유각이 자꾸만 잊어버려도 결코 짜증을 내지 않았다. 구결을 종이에 기록해서 수시로 꺼내보며 천천히 익히도록 하면 편하겠지만 방규에 따라 반드시 입으로만 구결을 전수해야 했다. 그러나 숨어서 몰래 듣고 있던 양과는 달랐다. 그는 총명하고 자질이 뛰어난지라 3번 정도 듣고 나자 타구봉법의 모든 구결과 변초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뜻밖에도 여기서 타구봉법의 구결을 얻게 되다니. 황용은 임신한 후 어느 날 내공을 수련하다가 잘못해서 기력이 크게 쇠하고 말았다. 오늘도 이미 반나절 넘게 무공을 가르치다 보니 피로가 엄습해왔다. 황용은 바위에 기댄 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잠시 후 황용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 수문, 돈이욱화 모두 이리 내려오너라. 그 말에 곽부 등 4사람은 깜짝 놀랐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계셨던 모양이구나.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역시 속일 수가 없군요. 곽부가 애교 섞인 웃음을 띠며 경공으로 가볍게 나무에서 뛰어내리자 무씨 형제도 뒤를 따라 뛰어내렸고 양과만 천천히 기어내려왔다. 너희에게 속아서야 어디 강호에서 이름이나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나저나 그 실력으로 몰래 숨어서 볼 생각을 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곽부가 머쓱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알면서도 왜 모르는 척 놔두셨어요?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타구봉법은 다른 어떤 문파의 무공과도 겹치거나 유사한 점이 없다. 그래서 초식만 알고 구결을 모른다면 아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아무리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결을 만들어 초식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는 없을 거다. 반대로 구결을 안다 해도 초식을 모르면 그 역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 같은 녀석들이 몰래 엿듣는다 해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엿보는 건 나쁜 짓이다. 앞으로는 절대 허락 없이 엿보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러자 곽부가 혀를 날름거렸다. 알겠어요. 제가 뭐하러 몰래 엿보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엄마에게 다 배울 수 있는데요.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죽봉으로 곽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 이제 그만 가서 놀아라. 과야, 너한테 할 말이 좀 있구나. 잠시 기다리겠니? 그러곤 노유각에게 다가갔다. 노장로, 천천히 잘 생각해보세요. 혹 잊어버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유각과 곽부, 무씨 형제는 황용과 헤어져 육가장으로 돌아갔고 양과만 그 자리에 남았다. 황용은 손을 끌어당겨 양과를 곁에 앉도록 했다. 과야, 그동안 너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난 잘 모른다. 아마 물어보아도 네가 대답해주지 않겠지. 사실 난 널 탓하지 않는단다. 나 역시 어려서부터 성격이 좀 특이하고 괴팍했거든. 그런 나를 네 곽백부가 잘 이해해 주셨지. 황용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문득 어렸을 때의 일들이 생각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사실 내가 너한테 무공을 전수해주지 않은 건 널 위해서였는데 그 때문에 도리어 네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곽백부는 항상 날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난 될 수 있는 한 그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하는다. 곽백부는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계셔. 그래서 난 곽백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널 가르칠 생각이다. 그러니 과야, 너도 백부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알겠지? 양과는 황용이 예전과 다르게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하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솟구쳤다. 황용은 그런 양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과야, 내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주마. 사실 난 네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단다. 아마도 그래서 널 예뻐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그러나 오늘부터는 진심으로 너한테 잘해줄 생각이다. 둘째를 낳고 나면 내가 가진 무공도 모두 너한테 전수해줄게. 곽백부도 너한테 무공을 전수해 주실 거다. 그러자 양과는 더욱 설움이 북받쳐 흐느끼기 시작했다. 백모님, 제가 백모님을 속인 게 많아요. 모두 말씀드릴게요. 황용은 여전히 양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은 내가 아주 피곤하구나. 다음에 이야기하자. 네가 착하게만 자라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잠시 뒤에 개방의 집회가 열리는데 너도 와서 구경하렴. 양과는 홍칠공이 세상을 떠난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어차피 집회에서 모든 사실이 알려질 것이기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모두 풀게 되었다. 양과 역시 자신에 대한 곽정의 사랑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양과는 소용녀와 헤어진 후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황용은 피로한 탓인지 배가 살살 아파졌다. 피곤하구나.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황용은 양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양과는 아무래도 홍칠공의 소식을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황용은 단전의 호흡이 갈수록 곤란해지는 걸 느꼈다. 황용은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일 이야기하자꾸나. 오늘은 몸이 편치 않다. 양과는 황용의 안색이 창백한 걸 보고는 걱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황용의 손바닥에서도 한기가 느껴졌다. 양과는 운기를 하여 손바닥을 통해 열기를 흘려보냈다. 양과는 혹시라도 황용의 내공이 자신의 내공과 서로 충돌하지는 않을지 염려되어 처음에는 신중하게 천천히 기를 더 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전혀 막힘없이 자신의 기가 순조롭게 전달되는 걸 느끼자 양과는 더욱 강한 기를 내보냈다. 황용 역시 양과가 기를 보내고 있음을 느꼈는데 이상하게도 전진교의 내공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온화하면서도 강한 것이 결코 전진교 내공에 뒤지지 않는 듯했다. 황용은 양과에게 기를 전해받으니 내상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역류하던 기가 다시 통하면서 두 뺨에 붉게 혈색이 돌았다. 어디서 이런 상승 내공을 배웠을까? 황용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양과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막 내공의 내력에 대해 물어보려는데 멀리서 곽부가 뛰어왔다. 엄마, 누가 왔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자 황용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무씨 집안의 사백과 사숙들께서 오신 모양이구나. 참 오랫동안 그분들을 못 뵈었지. 그 말에 놀란 곽부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뻔하지 않으냐? 도니와 수문이가 너와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널 따라오지 않은 걸 보니 틀림없이 그 아이들 식구가 온 것이겠지. 그 말에 양과는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꽤 영리하다고 자부해왔지만 황용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야, 축하한다. 또 하나의 상승 무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
다만 네가 부족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 말에 곽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무슨 무공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과가 무심결에 일양지라고 말해버렸다. 그 말을 듣고 곽부는 오빠가 어떻게 아느냐고 핀잔을 줬지만 황용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역시 과가 돈유나 수문이보다 훨씬 총명하구나. 철없는 우리 부야 더 말할 것도 없겠지. 일양지는 1등 대사의 무공인데 아이들의 사숙 400이 오셨으니 고아가 된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일양지를 전수해줄 것이 뻔하고 두 녀석은 또 잘 보이려는 생각에 부에게 일양지를 가르쳐 주겠지. 내 말 한마디에 과는 벌써 여기까지 생각해냈구나. 그러나 곽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오빠에게 먼저 하셨을까? 설마 날 정말 양과 오빠에게 시집 보내려는 생각이신가? 곽부는 자기도 모르게 양과를 힐끗 째려보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